자,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트님 방송을 좋아하는 02년 대학생입니다. 저는 21학번 코로나 시절과 팀플에서 처음으로 그녀를 만났습니다. 처음 보는 순간 너무 마음에 들어서 DM으로 관심사를 이끌어내면서 대화를 이끌었고 1대1로 같이 밥도 먹으면서 여러 대화 노력 끝에 고백에서 제가 첫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데이트 코스를 짜야 할지도 모르고 이성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모르는 어리숙한 저와 그녀는 서로 맞춰가면서 배려하고 재밌게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나도 어렸고 철없고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많은 것을 도와주고 부족한 부분을 사랑해줄 그녀를 결국은 놓치게 되었습니다. 헤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저한테 있었는데 이것도 그냥 묻고 좋게 끝났다고 말해주면서 과에서 돌 이상한 소문도 차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가서 복학을 하고 저번 학기에서 그 누나를 전공 수업에서 다시 우연히 만났습니다. 누나였나 보네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2주인 줄 알았는데 다시 보는 순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군대를 갔다 온 거면 헤어지고까지 대충 1년 6개월이니까 1년 8, 9개월을 안 만났어도 이 여자분이 생각났나 봅니다. 여튼 다시 보는 순간 마음이 아파갔습니다. 인사를 할까 말까 수천 번 고민하다 못했는데 수업 끝나고 집 가는 길에 버스 정류장에서 그 누나가 서 있어서 그냥 인사하고 다행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지 아무렇지 않게 오히려 반갑게 인사를 받아줘서 버스 오기 전까지 안부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업부터 일부러 옆자리에 앉고 수업 때 필기 못한 거 물어보면서 말할 구실을 이어갔고 기말 땐 같이 도서관에서 밤샘 공부하면서 밥도 같이 먹고 공부까지 했습니다. 서로의 공백 기간 동안 있는 일을 나누니 대화가 너무 재밌고 좋아했던 마음이 다시 너무 커졌습니다. 그래서 종강하고 인스타 다시 맞발해서 서로 간간히 연락하고 있는데 다시 누나와 연애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면 이 관계마저 끝날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상처를 준 제가 누나 곁에 있어도 될까라는 막연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이 고민 벌써 3개월째입니다. 초원 좀 부탁드려요. 네, 좋습니다. 옥도리님, 카페에서 옥도리님이 한 여성을 좋아했고 그녀와 연애를 하고 그녀와 헤어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진하세요.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는 게 낫습니다. 그 여자가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그 여자 못 만나면 다른 여자 만나면 됩니다.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배우고 뭐 고백이 죄입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고백하는 거는 그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화도 하고 있잖아요. 하세요. 감스처럼 감창내라는 의미로 감스의 감창면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 사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고향을 떠나 멀리 타지에서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외로울 때마다 감스님 방송을 보며 위로가 된 38살 감빵입니다. 제 고민은요, 5년 전 결혼도 하고 평범하게 직장도 다니며 살고 있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리더라는 위치에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인간관계는 참 어려운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감정을 숨겨야 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감스님, 사랑도 많이 받으시지만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책임져야 할 위치를 자주 계시는데 칸컴퍼니, 바스포드, 버컴 포함 리더를 하면서 무언가를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감정적으로 힘드신 적은 없으신지요? 사람들에게 계속 쓴소리를 하고 통제를 하면서도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려는 건 욕심인 걸까요? 감스님이 리더를 하면서 제일 힘들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에피소드 하나 들으면서 힘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38살 우리 형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 저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 뭐 바스포드, 버컴, 칸컴퍼니는 방송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라 어떻게 보면 방송적 저희 뭐 제가 연기를 하는 걸 수도 있고 행동을 지어낼 수도 있고 하기 싫어하는 행동도 할 때가 있어서 그거는 예로 들지 않고요. 저는 해병대 때 이렇게 했습니다. 후배에게 제 후임에게 쓴소리를 할 거면 제가 그걸 대신 먼저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 같은 경우도 원래 병장들은 잘 참여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훈련 끝까지 다 참여했습니다. 그냥 그래야 제가 훈련으로 뭘 할 수 있으니까. 청소도 그냥 했습니다.
나중에 했어요. 그냥 청소 원래 하면 안 되는데 그냥 하면서 그렇게 청소를 좀 지져갈 수 있게. 그렇다고 뭐 맨날 청소한 건 아니고 저도 솔직하게. 그래서 본인이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그걸로 지져가면은 상대 후임도 그리고 후배들, 회사 후배들도 진짜 좀 뭐지?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생각을 좀 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저도 회사 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상대에 대해서 뭐라 하면서도 이 사람과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려는 건 욕심이냐고 물어보셨는데 그거 자체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는 게 아닐까요? 그 고민을 하는 자체가 내가 이렇게 뭐라 했는데 얘가 좀 괜찮을까? 이 자체가 유지하는 게 아닐까요? 그냥 뭐라 해놓고 아이씨 이렇게 해놓고 그냥 흘러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이미 유지하고 계신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예. 노래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형님이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나이 중에 사나이 야인시대 이혁준의 나 사나이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송 김지영 남자께 하세요.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대학생입니다. 첫 이별이었고 이별한 지는 한 달 정도, 한 달하고도 일주일 넘었는데 5주 됐죠. 5주? 처음 하는 이별이라 느껴보는 감정도 많아서였는지 너무 힘듭니다. 500일 넘게 사귄 여자친구였고 제가 자취를 하다 보니 굉장히 자주 붙어 있었습니다. 헤어진 이유가 자주 트러블이 있고 갈수록 별거 아닌 일에 예민해지고 서로 서운해하더라고요. 아직까지 다시 연락하고 싶은 적도 너무 많은데 분명히 다시 만나도 예전만큼 못해줄 것 같고 힘들었던 기억을 생각하면 그저 추억 때문인지 연락하기도 두렵습니다. 어떻게 견뎌내야 될까요? 시간이 해결해 줄까요? 형님은 첫 이별 당시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앞으로도 정진할 수 있는 노래를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들어도 형님 방송 보면 하루에 한 번씩 웃고 있어요.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사귀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남자가 먼저 여자를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지 않았던 행동들, 자기가 쩝쩝대는데 쩝쩝을 안 대고, 내가 옷도 축구복 입는데 옷도 멋지게 입고 머리도 자르고, 그리고 그녀에게 다가가. 그러면 그녀는 그런 모습에 반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마음을 열고 그 남자에게 마음을 내줘요. 근데 그 익숙함에 이제 속아서 계속 사귀다 보면은 내가 변하기 시작해. 그런 행동을 안 하고 원래의 나로 돌아가. 그러면 이제 그 여자는 그 전의 모습을 보고 반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당연히 잔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나는 그 소리가 알았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별을 하게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다시 연락해도 바뀌지 않을 거면 똑같아 솔직하게. 근데 이거 이거가 있다고 해서 우리 남자분한테 뭐 잘못이 있다는 건 아닌데 아시겠지만 다시 합치면 잘 안 돼요 솔직하게. 왜냐면 맞는 연애가 있고 안 맞는 연애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 진짜로. 이 여자가 마지막 여자였으면 좋겠고 내가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잠도 안 오고. 근데 그 시간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왠 줄 아세요? 그런 실수를 다음 여자한테 안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애도 경험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정말 힘들고 뭐 저를 물어보셨죠. 저도 연애 이제 크게는 2번 해봤는데 처음엔 저도 너무 쓰라리고 뭐 진짜 힘들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여자도 많고 자기랑 잘 맞는 여자가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여자 연애가 1번이 돼서는 안 돼요. 저도 연애를 하면은 그게 1번이 돼요 방송보다. 그래서 정신 못 차릴 때가 많은데 그렇다고 그 연애가 흔들리면 방송이 흔들려 버리면 뭐 안 할 거야? 일 안 할 거야? 회사 안 나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형님 해야죠. 왜냐면 그 회사 안 나가고 방송 안 해버리고 정신 차리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동안 내가 정신 차리고 복귀했을 때 그게 다 날아가져 있다면, 정말 이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방송이고 시청자가 다 날아갔다면, 회사 그만뒀는데 다시 취직이 안 된다면, 대학생이시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라 생각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정말 술 많이 마시고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정확히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길게 6개월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형님. 오히려 형님은 다른 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형님에게 직진할 수 있게 노래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한테 직진만 하시라고 불멸의 이순신 타이틀, 메인 타이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 직진하십시오. 세상에 여자는 많습니다. 그 다음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9살 깜빡입니다.
9월 8일 어제 대학 입시가 시작했는데요. 3년 동안 과정들과 결과들이 모여 끝이라 생각하니 후회되고 걱정됩니다. 부모님은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저에게 맡기셨는데 부담감이 너무 심합니다. 저에게 아직 어른으로서 진심으로 조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생의 선배인 스티 형님이 저의 사연을 듣고 저에게 필요한 음악을 틀어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 저도 어렸을 때 제가 뭐가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공부는 제가 그렇게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좀 부담이 있었죠. 저는 이제 수능으로 간 게 아니라 수시로 갔습니다. 수시 2-1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꿈을 꾸면 10,000개를 꾸면 1000개를 꾸면 그 중에 10가지는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기도 모르게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죠. 당연히 노력 안 하면 안 되지. 저도 여러분들이 뭐 사실 어떤 날은 뭐 방송 준비 안 했냐 이렇게 하냐라고 하는데 저도 진짜 하는 게 엄청 많아요. 제 인생의 CCTV를 보여주고 싶은 만큼 생방도 해야 되고 행사도 해야 되고 미팅도 가야 되고 유튜브도 검수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정말 노력을 하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데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학 입시 시작해서 이거 어떡하지?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내가 진짜 말 그대로 인서울 못 가면 어떡하지? 어디 가든 다 기회가 있습니다, 형님. 인생에 3-4번의 기회는 온다잖아요.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담감이 심하다고 하셨는데 그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야 돼요. 저도 가끔은 제가 막 이렇게 편하게 방송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 1년 365일 중에 345일 정도는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20일을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저도 지금이라도 사실 그런 얘기 많잖아. 나도 생방이 너무 힘들 때 생방을 그만둬보고 싶었던 적이 많아. 왜냐면 욕을 너무 많이 먹고 이러니까 나도 그냥 편하게 유튜브만 하고 행사 다니면서 TV 제이 왔을 때 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자, 인플루언서로. 그게 맞겠다. 근데 그거 끝까지 그래도 잡는 이유가 뭐냐면 그 부담감, 그 짜증남, 아무리 짜증나더라도 오늘 징징대더라도 내일 하고 그래도 그냥 하고 이렇게 해야지 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제가 하는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 저도 인생에 뭐 이 쓰신 분이 저를 성공한 삶으로 생각하면 성공한 게 맞는데 부담감을 안고 살아야 됩니다. 노력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저는 스타 노력 안 했지만요. 예, 노력하십시오. 도움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형님이 언제 어디선가 누군가가 형님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형님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싸워서 부담감과 싸워서 이기라고 데스노트 테마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은 항상 부담이 있어요. 고민의 영성. 애를 보시면 아시죠? 빨리 고민하잖아. 예, 항상 고민하고 부담감 갈고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늦은 나이에 일본 유학을 결심하고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교류회를 통해 한 일본 여자애를 알게 되었고 서로 간식이나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또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꾸준히 연락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친구들이 저의 모습을 보고는 야, 너 그게 좋아하는 거야? 둘이 사귀는 사이야?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저는 다른 학생들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 이런 관계가 맞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 친구 좋아하고 있는 건지 헷갈리고 앞으로 이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나이 차이와 상황을 생각하면 더 조심스러워지기도 하고요. 이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제게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저도 사실은 제가 이제 우결 방송 같은 거 하고 있잖아요. 기레민 저랑 9살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말이 방송에서 저도 정말 솔직하게 이 호감인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송을 하겠죠. 이런 방송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공개 연애 제외하고. 근데 형님이 후회하실 거면 지금 X 치세요. 제가 아까 이런 말을 했죠. 세상에 여자는 많다. 근데 일단 전진해보고 그만하는 거랑 그냥 지나가는 거랑은 생각이 많이 나요. 사실은.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여자랑 선물을 받으면서 가까워졌는데 그 여자도 형님의 나이를 알아. 아니까 가까워지는 거지. 예를 들어서 형님이 나이를 안 말하고 예를 들어서 나 사실 45살이야. 너 25살이지. 근데 이것도 요즘 사회에선 20살 넘는데 결혼한 사람도 있어. 뭐 결혼하라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되시죠, 형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나이 차이가 진짜 뭐 그 정도가 아니라면은 그냥 시원시원하게 형님이 쫄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관계를 이어가시고 하려고 노력하시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자, 형님의 전진하라는 마음으로 노래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형님에게 어울리는 노래. 형님 인생 남자 가오에 죽고 가오에 살지 않겠습니까? 크로우즈 제로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형님 상남자처럼 가세요. 상남자. 주위에서 너 미사카랑 나이 차이 12살 뭐야? 어쩌라고? 미사카가 나 좋다는데? 이런 마음으로 가세요. 이런 마음으로 가십시오 형님.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해병대 1324기에 지원하고 입대까지 2달 남은 감박입니다. 경례 안 하다 새끼야. 선임한테 약 3달 만난 여자친구하고 오늘 막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이유가 입대 때문은 아니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이 친구한테 고백받고 사귀게 되었고 데이트도 자주 했으나 최근 서로 바빠지면서 연락이 뜸해져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답장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가 형한테 조언을 듣고 답하기 위해서 지금 막 카톡을 읽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최근에 헤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저 카톡을 받으니 뭐라 답장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형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답장해야 할까요? 그리고 연애까지 텀은 얼마나 두는 게 좋을까요? 오빠, 우리 그냥 헤어지기로 한 거야? 라고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연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시 한번 잡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진짜 막 싫으면 오빠 헤어져. 근데 이게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밥만 먹고 오빠 헤어져 하는 사람인지 정말 이런 말도 정말 조심스럽게 하는 사람인지 그런 사람이 오빠 헤어져 하면 진짜 헤어진 거야. 근데 그것도 아니고 오빠 우리 헤어지기로 한 거야. 이거는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너도 가서 얘기를 해. 나 지금 이제 입대하고 너의 마음을 얘기해. 좋아하면 좋아한다. 근데 네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잡고 있으면 놔주는 그것도 사랑의 하나야.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근데 네가 막상 저 카톡을 받으니 뭐라 답장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저도 어느 정도 최근에 헤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무책임한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뭔 말인지 되지? 너의 마음을 다 정리하고 한번 보자 그래. 보자 해서 딱 만나서 얘기를 해. 나는 이런 상태고 나는 군대 가야 돼서 너가 정리할 거면 확실히 말. 나도 군대에 집중하고 싶다. 근데 너 만나고 싶으면 이 군대 가서 핸드폰 많이 쓸 수 있대. 내가 연락도 자주 하고 롤토테스 줄이고 내가 연락 많이 할게. 기다려줄 수 있겠니? 오빠 그 말이 듣고 싶었다. 씨발 바로 키스 갈기고.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연애야 이 새끼야. 경례 안 하나 새끼야. 해병 선임한테 1094기인데 뒤질라고 새끼가 아주 그냥. 자, 이분 저한테 쳐맞아야 됩니다. 이분 저한테 쳐맞아야 돼요. 이분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곡이 있습니다. 당신이 군대 가는 시기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군대 가는 시기예요. 왜냐? 사람들이 군대 가서 도대체 뭘 해? 근데 남들 다 가는 거고 나라 지키러 가는 거 거기서 사람이 많이 성장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 가장 꼭지점 챔피언스 리그 노래 틀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연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취준생 남자입니다. 저의 사연은 25살인 현재 연애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모태솔로입니다. 저는 평범한 외모에 167cm의 작은 키에 여자에게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심한 성격과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연애를 포기하고 있던 제가 스티 형님과 레미님의 달달한 데이트 방송을 보면서 흐뭇하게 웃고 있는 저를 보며 저도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성을 어디서 만나고 어디서 연애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용기가 부족하고 자존감이 없어서 이성에게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제가 한심합니다. 이런 저에게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스티 형님의 조언과 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저도 평범한 외모입니다. 저는 키는 뭐 나쁘지 않죠. 176이니까. 저도 못생긴 편이에요. 정말로. 근데 형님, 남자는 능력과 기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하십시오. 형님이 집에만 있지 마시고 나가보세요. 예를 들어서 교회 가서 성가대 가서 노래 부르다가 주설 바로 옆에 여자 있는 거야. 뭔 말인지 돼요? 내가 테니스 동호회를 나갔어. 괜찮으세요? 옆에 여자 있는 거야. 내가 이마트를 갔어.
시시코너에서 뭐 먹고 있다가 옆에 여자 있는 거야. 왜 안 움직이세요? 왜 안 움직이고 형님이 집에서 맨날 감수방송 보면서 애기 1, 2, 3 이렇게 놀고 계시면서 여자 만나야겠다 생각만 하세요 형님. 일단 움직이고 내가 어디를 활동을 나가고 집에 여자가 있지 엄마 뭐 누나 끝이잖아. 일단 움직이라고 형님. 그러면서 한번 해보세요. 이성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다고. 형님이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연애를 했었고 지금 연애 아니지만 그런 방송이 되잖아요. 예? 요케레스. 그러니까 형님도 좀 움직이세요. 형님이 더 도전적으로 움직이라는 의미로 우리 가슴을 울렸던 정말 레전드 너의 이름은 OST 한번 들으면서 형님 연애 감정 다시 한번 제가 북돋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연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유입된 스트님의 팬 27살 감순입니다. 사는 게 바빠서 생방을 매일 챙겨보지 않지만 최대한 챙겨보면서 밤마다 힐링을 하는데요. 카연 라디오 하신다길래 신청해봅니다. 저는 요즘 조급해진 것 같아 고민이에요. 저는 해외에서 대학교를 졸업해서 주변에 유학을 한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 친구들은 자기 대학교 전공을 살려 좋아하는 일 하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해요. 제 눈에도 행복해 보여요. 저 역시 전공을 살려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하며 그냥저냥 괜찮은 삶을 살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억지로 한 전공이 일에 보람차지 않았고 퇴근하고 좀 허탈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매년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무언가를 새로 배우고 시작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과 조급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자기개발서 같은 책을 읽어도 아직 늦지 않았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라는 말로는 쉬운 말만 올라오더라고요. 실패할까 두려웠다 땀땀땀. 너무 늦은 건 아니까 꿈은 있는데 그 벽을 넘기가 무섭습니다. 유학한 게 아까워서 내 스펙을 따라서 회사 다니는 게 맞나 싶어요. 제 마음을 다잡는 조언과 혼란스러운 이 마음을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지 추천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언가를 새로 배우고 시작한 거에 두려움과 조급함이 느껴진다. 그리고 여기 보시니까 뭐 실패할까 두려워서 너무 늦은 건 아니까 꿈은 있는데 그 벽을 넘기가 어렵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말은 쉽죠 사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너 지금 뭐 한번 해봐라. 너 한번 인생에 있어서 도전해봐라. 그거 어떻게 도전해.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쉽지 않죠 사실은. 정말 쉽지 않고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좀 더 계속 자기 인생을 살아보시다가 그때도 또 생각나면 그때는 한번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왜냐면 나의 이런 고민이 내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내가 그냥 잠깐의 힘듦으로 인해 흔들리는 게 아닌 고민인지 아니면 진지한 고민인지 이거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 힘들어 죽겠다 딴 거 할까? 이게 아니라 진짜 자기의 고민인지. 근데 이런 힘듦이 없는데 고민하는 거면 진짜 고민일 수 있으니까 한번 그래도 인생을 좀 계속 살다가 다시 한번 그게 딱 오면은 그때는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거 많은 것들을 해온 이 20년의 역사를 포기하고 다른 걸 하기에는 정말 이게 아깝다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그 하고 싶은 꿈이 그냥 취미로도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자기의 취미랑 일은 달라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 축구는 정말 가슴이 뛰고 남들이 도서관 뭐 독서실 가서 공부할 때 저는 축구책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 지식은 높아요. 요즘은 제가 다른 방송도 많이 하니까 축구를 맨날 보지 못하고 뭐 그래서 축알못이긴 한데 근데 나도 그 축구 그 사랑하는 축구가 일이 되니까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가 있더라고. 무슨 말인지 되시죠? 당신이 원하는 그 꿈도 결국 어떤 걸 포기하고 다시 그걸 갔을 때 꿈을 갔을 때 그 꿈이 그 전 직업과 똑같이 또 스트레스일 수 있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수가 하고 싶어. 나 회사원인데 가수가 하고 싶어. 그래서 회사를 접고 가수를 딱 갔어. 근데 가수가 쉬워? 얼마나 많아. 얼마나 이거 손으로 표현도 안 돼요.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노력해가지고 다시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똑같은 감정이 들 수 있다는 거야. 여기 있었던 거 여기 회사랑 똑같이 씨발 못하겠다 다시 갈까 늦었지 어떻게 받아줘. 그러니까 요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진짜로.
진짜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얘기 다 지워버릴게요. 이 얘기 우리 없어진 겁니다. 원피스 조로에 아무 일도 없었다. 1시간 틀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사연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직을 마무리하고 고향에 다시 내려와 공시 공부 중인 30대입니다. 영상 편집으로 먹고 살다가 미래가 힘들 것 같아 공부를 다시 하는데 힘드네요. 아무튼 고향에 내려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옛 생각이 나더라고요. 막 모태솔로는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연애도 몇 번 하긴 했는데 가벼운 느낌이었어요. 첫사랑인가는 싶더라고요. 이제 그 당시에 고등학교 고를 때 저희는 비평균화 지역이라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랑 내신을 잘 딸 수 있었던 고등학교를 고민했고 결국 내신을 잘 따는 고등학교로 정했었지요.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던 와중에 학원에서 3년을 짝사랑했던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를 갔었으니까요. 전 공부에 미쳐 있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눈이 확 가더라고요. 괜시리 눈에 밟히고 뭔가 계속 연락해보고 싶고 노력하다 보니 페이스북 친추까지 하게 되었고 연락처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듬성듬성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두근두근하게 되더라고요. 괜시리 또 어떻게 연락을 할까 고민하게 되고 답장이 뜸하게 와도 그냥 행복하고 근데 이제 딱 고등학교를 들어가니 이 고등학교에 들어온 게 엄청나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역을 갔다 현 지역에 와서 다시 전학을 갈까도 고민했지만 당연히 그냥 닥치고 그 고등학교를 다니게 됐지요. 그러면서 여사친이 좀 많았던 편이라 썸도 타고 하다가 뭔가 괜시리 그 여자애가 밟혀서 편하게 친구로 돌아가고 그러게 되더라고요. 그때서야 이게 첫사랑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막 뜨문뜨문 연락을 하게 되고 막 또 제가 거기로 찾아갈 때도 있었어요. 우연히 찾아가는 척 한번 볼래 이러고 안 될 때도 많았지만 될 때는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선물을 주고 싶어서 빼빼로데이 때 부모님 몰래 선물을 만들어 주고 그랬어요. 생일 때도 주고 그랬고. 그래서 이제 고백하려고 했는데 좋은 친구로 남고 싶다는 모먼트가 느껴지더라고요. 그 뒤 그 친구는 고등학교에서 연애를 하고 있더라고요. 슬펐습니다. 뭔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죠. 포기는 전 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 다시 서로 연락을 하게 돼. 아니 뭐 하는 거야? 친구 사이는 유지됐으니까요. 근데 또 선물을 주고받고 그러니 물론 헤어진 이후였습니다. 또 고백을 해보았지만 두 번째 실패였죠. 이제는 거의 연락을 안 했고 우연히 대학교 이야기를 하다가 또 연락을 하게 되었고 전 서울로 이 친구는 타지방으로 대학을 가게 됐어요. 전 마지막 불꽃을 태워보자 해서 제일 시원하게 만나서 고백을 하려는데 뭔가 만나기가 부담스럽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접고 대학 CC도 즐기면서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8월인가 내년 1월인가 그쯤 잘 지내냐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전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이라 대충 답장하고 마무리했어요. 그 CC가 끝나고 헤어지고 인스타를 둘러보다 팔로우가 뜨더라고요. 마침 고향에 있던 상태라 뭔가 연락해볼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남자라는 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대충 팔로우하고 심장이 두근두근 하다가 아니다 차였으니까 그냥 대충 마무리하자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뭔가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참 첫사랑인가 뭔가 템포 안 맞는 인연이다 느꼈고 뭔가 내 한편엔 그 친구가 있어 카톡을 종종 보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서울이니까 연락해서 뭐 하겠어 하고 생각 포기했어요. 근데 여러 고민하고 다시 고향에 내려와서 공부를 하니까 다시 관심을 가게 되더라고요. 어떤 게 나을까요? 진짜 마지막으로 트라이 해볼까요? 참 저도 제가 어렵습니다. 야 이 씨빠빠야. 자 뭔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형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게 여자야. 근데 썸도 타고 막 진짜 영화도 보고 이런 다음에 우리 만나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형님은 씨발 만나보자.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거절했어. 근데 주위에 계속 맴돌아 이렇게. 계속 맴돌아 이렇게. 근데 그 여자는 누구랑 사귀었다 했지. 근데 그 여자가 이렇게 다시 연락이 왔다 했지. 그 여자가 만나보니까 남자들이 별로야. 근데 얘는 괜찮은 것 같아. 순수하고 아 얘가 맞았구나. 근데 형님이 연애할 때랑 아다리가 안 맞았어. 근데 어쨌든 막 선발이 와. 그러면 여자가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형님도 준비해서 데이트도 좀 하고 진짜 자신감 있게 만나본 다음에 한 달 정도 아니면 2주 정도 시간을 갖고 딱 공격해.
고백 공격을 고백을 하세요. 근데 그런데도 여자가 X한 거면 그 여자는 어장을 친 거고 사귄다 그러면 행복하게 가시고. 근데 형님이 지금 공부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형님이 이거잖아. 아 죽겠다. 아 학교 가야겠다. 카톡 씨발 왔니? 이게 형님이잖아. 그러면 끝장 봐야지. 남자가 끝장을 봐야지. 뭔 말인지 아세요 형님? 자 안되겠습니다 형님. 형님의 끝장을 보긴 위한 의미에서 형님이 진짜 끝까지 형님이 되살아날 수 있고 형님이 마지막까지 찐막 형님 우승 한번 해봅시다. 릴 나스의 스타워킹 들어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자. 성공하자. 중꺾만. 이 사랑은 쉽게 얻는 사랑도 있고 어렵게 얻는 사랑도 있습니다 형님.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백으로 패 그 다음 뭐야? 데이트 성공 승 그리고 마지막 사귀기 출발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예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9살 한예종 피아노과 준비하는 입시생 감빡입니다. 1차 시험이 9일 남았는데 점점 입시 당일날이 다가올수록 너무 긴장되고 두렵고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대회 나갈 땐 긴장이 덜 되는데 예중 예고 입시 봤을 때 무대 나가기 직전에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손이 엄청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너무 긴장이 됩니다. 지금까지 연습하고 이제 누웠는데 요즘 긴장돼서 잠도 안 옵니다. 스티 형님은 큰 무대에 서면 긴장을 어떻게 푸시나요? 그리고 응원 좀 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사실 저도 우리 작성하신 분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라는 생각에 제가 함부로 말은 못하겠어요. 피아노는 저도 제가 어렸을 때 바이엘 하까지밖에 쳐본 게 끝이기 때문이죠. 동생아 이런 말을 하고 싶다. 이런 말은 너무 뻔하잖아. 그냥 대회가 아니라 평소 치는 것처럼 쳐라. 아니면 그냥 주위에 그 심사위원들이 동네 형이고 우리 엄마라 생각하고 그게 어떻게 그래 사실은.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근데 형은 이런 말을 하고 싶다. 너가 이 글을 쓸 시간에 물론 이건 나한테도 해당되는 말이야. 몇천 번 더 연습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긴장을 깨버리고 나도 모르게 손이 움직이게 그리고 딱 끝났을 때 박수가 나오게 진짜로 그냥 가만히 그냥 누가 앞에 피아노에 거장이 있어도 그냥 너도 모르게 나오게 그냥 눈을 감고 치든 일어나서 치든 그렇게 연습해서 가는 거야. 그러면 긴장이 돼도 남들한테 어떻게 보이냐면 야 이거 영입해야 돼. 제발 이거 점수 높게 주세요. 나 이거 영입하고 싶어. 나 이 친구 우리 학교로 데려오고 싶어. 이러게 된다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 연습엔 끝이 없다. 내 옛날에 그랬어. 야 아빠 공부 안 하냐? 저 끝났는데요? 저 시험 기간까지 끝났는데 야 공부의 끝이 어디 있냐? 맞는 말이에요. 계속 해야 돼. 계속. 저도 옛날에 중계권 제가 시청자 3등이고 막 2등일 때 내가 어떻게 하면 1등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저도 엄청 노력했어요. 제 목소리를 녹음해서까지 제가 들어보면서 너무 듣기 싫더라고. 계속 화면 켜고 연습해보고.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내 캠을 켜면 사람들이 끄라 그랬어. 보기 싫다고. 꺼 화면 꺼. 다른 방 갈게요. 시청자 빠지고. 근데 계속해서 나도 연습하고 자신감 있게 하고 나도 중계 연습했어 진짜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TV 틀면서 딱 소리 끄고 그때는 이제 모니터니까 모니터 소리 끄고 모니터 작은 리모컨이 있잖아. 이렇게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딱 하면서 자 일단 옆쪽으로 주고 막 이렇게 했어. 근데 재미없어. 왜냐? 그러면 정통 중계를 보지. 그러니까 내 식대로 막 야!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뭔 말인지 되시죠? 자 형님이 꼭 한예종 합격하시라고 정말 최고의 곡. 자 피아노 중에 최고의 곡이죠. 터키 행진곡 들어보겠습니다. 계속 해야 돼. 계속. 그냥 어떻게 하는 줄 알아? 화장실 가서도 이러고 있어야 돼. 네가 연습하는 만큼 이 사람들은 더 연습한단 말이야. 근데 형은 왜 스타 연습 안 했냐고? 자 그 다음 사연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티님 항상 응원하고 있는 숲 시청자입니다. 저는 36살 90년생 시청자입니다. 지금 연락을 하며 지내는 동갑 이성 친구가 있는데 사실 이 친구랑은 과거 20대 초반에 3년간 교제를 했던 친구인데 최근 2달 전부터 연락이 닿아서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연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2달 동안 시간이 맞으면 만나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보면 다시 사귀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도 드시겠지만 그런 사이는 아니고요. 그 친구가 몇 번 만남을 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제 속마음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 나이가 36살 적은 나이가 아니기도 하고 사소한 거 하나 안 맞으면 그 사람과 잘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금방 마음이 식어버린다고 당연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모든 게 딱딱 맞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걸 맞추면서 만나는 게 연애란 것도 알고 있고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잘 알았다, 이해한다. 나도 그렇지만 너도 좋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면서 솔직한 얘기들을 해준 거니까 나는 기다리겠다 하지만 너무 길어지면 나도 마음 정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달간 꾸준히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당연히 좋은 마음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애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건 아니고 혼자 개인 시간을 보내고 더 좋고 이렇게 질질 끄는 건 그 친구한테도 못할 짓이라는 걸 알기에 구했지만 최대한 빨리 제 마음을 확실히 정하고 싶은 마음에 주위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면 주위에선 다 저를 나쁜 놈이라 하고 그 친구 지인들은 어장관리하는 거다, 얼른 정리하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좋지만 20대처럼 좋은 마음만 가지고 연애를 시작하지 못하겠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좀 덜어내고 연애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스트님이 제 동년배이시기도 하고 패널 분들과 많은 시청자분의 조언을 듣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형님,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일단 빠른공이라 내가 형인데 너 그러면 안 된다. 왜냐면 여자 입장에서는 나 사귈 준비 됐어 라고까지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글을 적는 거는 당신이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없는 거야. 근데 이 글을 적는 용기에 대해서는 내가 박수 쳐줄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아니 왜냐면 나는 좀 이런 말을 하고 싶어. 동갑내기 이성 친구, 남자도 결혼할 때지만 여자도 결혼할 때예요. 근데 여자가 이렇게 호감을 많이 표시했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닌 거면 확실히 말을 해줘야 돼. 확실히 말을 해줘야 돼. 뭔 말인지 알지? 근데 이럴 때가 있어. 사람이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그게 좋은 감정인지 모르다가 막상 이 여자가 딱 떠나갔거나 아니면은 멀리 있을 때 이 여자 좋은 여자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빨리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자 입장에서는 정말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잖아. 그러면은 우리 저 시청자분도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지 사실은. 그리고 저는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남성분이 지금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헤어졌는지 요걸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것 때문에 약간 그런 것 같거든. 왜냐면 3년간 교제를 했던 친구인데 뭐지? 다시 만나려고 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이게 다시 사귈 때는 좋은 감정이 생각이 안 나고 안 좋은 감정이 생각한 상태에서 딱 사귀기 때문에 좀만 만나도 바로 깨지거든요. 아 씨발 또 이러네, 이럴 줄 알았다, 이러게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생각해보고. 근데 그 여자도 고칠 준비가 됐냐. 난 이런 게 아쉬웠어. 난 솔직히 너가 뭐 하면 이런 것 때문에 난 좀 짜증났어. 그래? 그리고 만나던가.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이분한테 빨리 결정하라는 것도 혹독한 거야. 그래서 일주일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진정한 이 좋은 여자는 뭐냐면 예쁘고 그럼 당연히 좋지. 당연히 좋지. 예쁜 여자 어떻게 안 좋아. 근데 가만히 있어도 그냥 서로 딱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사람, 나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 조용한 사람. 마치 기레민처럼. 기레민 지금 방송 보고 웃었지? 하나 둘 셋 이러고 있을걸? 그런 사람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형님. 자, 형님에게 부금 하나 드리겠습니다. 형님의 운명은 누구일까요? 형님이 과연 이 여자 사귈까요 안 사귈까요? 베토벤의 운명 들려드리겠습니다. 빨리 결정하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사연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8살 감빡이입니다. 시험기간이라 공부하다 스트님이 방송과 있길래 잠깐 들어와서 보다가 저도 사연 신청해봅니다. 이제 고3이 얼마 남지 않아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사실 저는
희망진로가 보건 계열로 방사선로로 병원에서 일하는 게 목표인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정말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찬성하시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심한 반대를 하시며 무조건 공대로 가야 된다고 하십니다. 학교에서도 상담을 할 때 담임 선생님께서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이 하는 게 맞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저희 아버지를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요즘 저의 최대의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김인직. 자, 저도 옛날에 뭐 최근까지도 아버지 방송하시는 거 싫어하세요. 정말로. 예, 별로 안 좋아하시고 반대도 심하게 하시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해야 돼. 진짜로. 이건 또 아까 얘기랑 다른데 자신이 하고 싶은 꿈하고 현실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 주제를 정할 때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잖아. 그러면 이게 하는 게 맞아. 사실 방사선과가 정말 또 좋은 직업이고 이렇게 뭐 엑스레이 찍고 그런 거잖아요. CT. 예? 그러면 이제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해야 되냐. 아빠를 설득하기 위해서 말을 제대로 해본 적이 있을까?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야, 하지마, 안 돼. 아, 왜요? 이렇게 하고 방으로 들어간 건 아닌지. 얘기하다가 야, 하지 마라. 아, 또 그 얘기야. 이렇게 하다 대화가 끝난 게 아닌지. 정말 18살이니까 술은 안 되고 편지를 길게 써서 아버지 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왜 반대를 하냐면 이게 진심일까? 쉽게 그만두진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생각들 막 이런 게 이제 겹쳐져서 얘기하는데 그거를 다 걱정하시지 않게 편지로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드리고 거기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준비가 됐고 쉽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좋은 직업이고 제가 이 정도 봉급을 받을 수 있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예, 이렇게 말하면은 웬만해서는 그래도 그래 한번 생각해 보마 아니면 해봐라. 그래도 안 된다 하더라도 속으로는 야, 이 자식 다 컸구나. 그래도 안 된다 하더라도 갑자기 한 2-3주 뒤에 야, 한번 해봐 이렇게 돼. 왜냐면 인생의 선배잖아. 인생의 선배가 살아온 길이 있는데 그 직업을 아버지도 뭐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뭔가 생각이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아빠도 어렸을 때 감스트 김인직이라는 사람이 의사가 됐으면 좋겠고 뭐가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안 됐어요. 제가. 근데 저 의사 맞습니다. 시청자의 웃음 치료사. 예? 이렇게 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제 방송 보시면서 웃고 떠들고 그럼 그게 의사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진짜로. 쓰신 분도 진지하게 한번 아버지에게 좀 말씀을 해보세요. 아버지의 생각이 맞는 때가 있는데 그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생각이고. 싸이의 아버지 들려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아버지가 저한테 어렸을 때 많이 뭐라 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싫을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나는. 왜냐면 너무 뭐라 해가지고. 근데 아빠가 하는 말이 맞을 때가 많아.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